아, 이 성스러운 곳에 와서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법성토라는 곳은 영광을 법성토라고 하는데요. 이거 글씨 쓰면 안 되지? 괜찮습니다. 정말 쓰는 겁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안 올라가. 지금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거 이메로 올려. 그렇지. 이쪽을 대고. 이거 올리는 게 쓰기 좋은 건데. 그 저기요. 이 영광을 법성토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 법을 불법이라고 봐도 되지만 이걸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면요, 성스러움이 존재하는 포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 여기에 왔었는데 정말 포구에 갔더니 정말 성스러움이 존재하는 포구다 하는 말이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호남 지역은 광주하고 전주하고 경제평야등하고 남원을 돌아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성스럽다는 느낌이 들게 딱 짜여져 있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뭐 이곳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고, 오늘은 자장 19편을 하고 그리고 20편까지 끝내버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것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지루해야 할 것 같아서 논어와 함께 논어 전체의 주제는 도대체 뭐냐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겨울 연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연가는 그냥 멜로드라마다 이렇게 말하기에 곤란한 작품입니다. 왜 곤란하냐 하면 전 세계에 지금 한 200개국 정도 되는 나라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이걸 다 봤습니다. 지금 안 보신 분이 계시면 한국에서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 석 달 전에 처음 봤습니다.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작품이 이거는 고전의 반열에 드는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셰익스피어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고전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다 설명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플롯이 뭐냐를 이야기하면서 플롯은 무엇이냐 이걸 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논어의 주제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플롯이라고 하면 소설을 구성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플롯에는 학교 다닐 때 발단, 전개, 위기, 뭐 절정, 결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5가지로 이루어진다는데 사실 이것은 인류가 발명한 것이고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발명을 단지 뭐 자동차라든가 이것만 발명이 아니라 이 플롯이라는 거 이거는 인류가 다 같이 공유하면서 정말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울 연가를 이루는 플롯은 2가지가 존재하는데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이걸 뭐 흔히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서 프로타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꼭 선인이나 악인일 필요는 없고 극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보면 유진과 준상인데요. 유진과 준상이 한 팀을 이루고 그 다음에 상엽과 뭐 그 외에 뭐 최진이나 이런 사람이 반대가 되어가지고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이 두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고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거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둘 중에 주인공은 누구냐? 유진과 준상 중에 주인공은 유진이라고 봐야 됩니다. 모든 이야기가 유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유진이가 준상을 사랑하지만 상렬이도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 작품은 여주인공이 주인공인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끌어가는 것은 이제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의 어떤 풋풋한 시절이 나오고 졸업할 때 크리스마스 날 유진이와 준상이가 12월 31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준상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준상이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공항으로 가다가 준상이가 아니다 그러면서 택시에서 내려가 뛰어오다가 크게 다쳐가지고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립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체린이를 만나가지고 한국으로 체린이는 유진이의 연적이었는데 준상이를 자랑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준상이는 기억이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자기가 준상인 것을 모르는 상태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진이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얼굴은 똑같은데 자기를 모르는 남자가 지금 나타나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것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하고 이런 시대에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10년을 기다리는 유진의 이야기에서 이제 전 지구인들이 잃어버렸던 그 순정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다시피 BTS가 지금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서 원래 타인지 인물에도 설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BTS의 춤을 가만히 보면 좀 지나치게 성적 표현 같은 거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서 뭐 구미권의 어머니나 아버지까지도 딸이 이 BTS를 좋아한다면 지지를 해주죠. 도덕적으로 건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식으로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겨울 연가도 이것 때문에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동방의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학교 다닐 때 뭐 소나기라는 작품도 보고 그 시기에 저는 그 작품은 좀 좋지 않으니까 뺐으면 좋겠는데 별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여성을 만나면 성행위부터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소나기는 어떤 부분을 편집되는 걸 잘라버렸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좀 이상한 짓을 했는데 그 부분을 살짝 자르고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거죠. 하여튼 그렇게나 말거나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오랜 어떤 정서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되죠. 이게 이제 우리의 전통 속에 정신 속에 흐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건 새롭게 만난 사람이 뭐 이민영인가 뭐 이런 사람이 이름으로 다시 나타났는데 유진이를 몰라보다가 상혁이하고 뭐 약혼도 했다든가 이런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과정에 유진이하고 민영이가 만나려 하는 길에서 유진이를 살려고 민영이가 한 번 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비로소 기억을 약간 찾아가지고 내가 준상이다 이러면서 지난 날을 약간 기억을 해버리죠. 자, 이제 문제는 그래 됐는데 결국 이 사람은 머리를 다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소경이 된다는 말을 듣고 상혁이하고 있었던 어떤 갈등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민영이하고 상혁이가
준상이하고 상혁이가 형제였다. 그러고 준상이가 형이었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가 두 사람한테 이 준상이는 상혁이한테 유진이를 맡긴다 그러고 미국으로 수술하러 가버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끄집어내느냐 하면요. 이 작품을 이끌어갈 때 유진이와 준상이와 또는 상혁이가 호텔에 둘이가 같이 있었던 적이 두 번인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 번이 있고 한 번인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 준상이라는 남자가 유진이를 육체적으로 범하지를 않죠. 이게 작품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둘이가 범해버렸더라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가야 됩니다.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자꾸 새로운 갈등 요소가 자꾸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다음에 논어를 읽을 때 그럼 제가 논어 이야기를 한다 그랬었는데요. 논어를 읽을 때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공자는 벼슬을 못했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이야기하면서 공자의 사주에 경자가 들어있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 제자 중에 지금 경제학교 교수하는 친구가 이 뜻밖의 내가 공부하지 마라 그랬는 사주를 좀 많이 알아가지고 그런 공부하는 거 아니다. 남한테 그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그럼 그 친구도 제 말을 하니까 아마 사주는 안 봐주는 것 같는데 제가 한 10을 아니면 걔는 한 만주 많은 친구인데요. 이번에 책을 쓸 때도 날짜 부분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좀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책은 좀 아주 묘한 책까지 달라요. 제가 책을 79,000권 이렇게 축약되어 있는 엄청난 많은 중국의 사고전서라는 것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도서관에 몇 군데 없습니다. 없는 책인데 선생님 그 책 중에 무슨 책이 있는데 그거 좀 빌려주시겠네요. 왜 그러냐 이랬더니 그 책을 보면 이게 주역에 관한 것인데요. 이 책을 보면 사람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책이 있답니다. 뭐 장미에 이러면은 책 안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죽는데 이건 독약 없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갖고 가라 했더니 지가 뭐 어디 복사해가지고 어떻게 이만큼 두꺼운 책 복사하는데 하여간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가 보는데요.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역 자꾸 이야기하면 제가 좀 화를 내는데 주역은 글자 수가 해석해놨는 부분을 빼고 경문을 갖고만 한 3,000자쯤 된다. 그러니까 논어는 16,000자이다. 16,000자인데 논어 16,000자에 인이 108자 나오는데 이 주역 3,000자의 속에 길하다 흉하다라는 말이 한 150번씩 나온다. 그러면 책 안에 계속 하는 말이 길하다 흉하다 길하다 흉하다 그게 무슨 책이냐. 그런 웃기는 철학이 그게 철학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그 말을 왜 하냐. 공자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길하다 흉하다 길하다 흉하다 하면 책 집어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이 책이 공자 이전에 저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논어 다음에 나온 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BCE 요거는 옛날에 뭐 기원전 이렇게 썼는데 지금 기원전 이야기하지 않고 비포 뭐 카먼 이런가 이래가지고 일반 연대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말을 여기 집어넣어 버리면 종교 문제가 되니까 쓰지 말아야 돼가지고 미국에서도 안 씁니다. 하여튼 그런데 BC 한 450년경이니까 논어가 뭐 같은 시기에 나온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책의 출연 연대는 그렇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여기라고 하면 되지 여기 앞에 왜 주자를 집어넣었느냐. 그러면 주나라가 있기 전에 여기라는 책이 있었는데
나중에 주자를 붙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이 역이라는 것은 뭐 되게 차이나에서 단대 공정을 해가지고 주나라의 기원 1년을 BC 1056년인가 그 정도로 잡는데 은나라 때 아마 있었다고 이렇게 본다 이거죠. 은나라 때부터 있었다고 여기 있었다고 하는데 있었건 말건 저는 이 책은 엉터리로 봅니다. 책의 내용 자체가 남의 운명에 대해서 길하다 용하다 길하다 용하다 이런 책을 짜증나서 어떻게 보느냐. 남의 운명을 지가 뭘 그렇게 잘한다고. 공자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이렇게 단순한 책을 어떻게 좋아하겠느냐. 아니 공자는 이 책을 읽지 않았는 게 분명한 것은 왜냐하면 논어 속에 이 글자가 안 나옵니다. 어째서 뭐 한 번인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초하루라는 뜻은 나오고 이건 나오는데 상제를 뜻할 때 나오지 점으로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책에 안 나오는 게 글자도 안 나오는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공자가 읽었다고 봅니까? 공자가 만약 암기를 그만큼 많이 해가지고 가죽건이 3번 끊어졌다면 논어 속에 그 주역 안에 들어있는 쫙 깔려 있어야 되죠. 이게 왜 안 나오냐 이거죠. 일단 그건 그렇고 이 친구가 이상하게 이걸 많이 아는 아이였는데 한 50 됐겠나 이런데 그래서 사주에 대해서 굉장히 밝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사주 보지 마라. 그런 지금 하는 거 아니다. 제가 자꾸 어디까지 이야기하다 갑자기 옆으로 엉덩이 빠졌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까 그 차에서 어떤 옆에 동성한 분한테 사람이 최고수와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상세로서 미안한데 상수와 하수가 있다면 지금 여기에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태권도 4번 조현진 선비를 제가 예를 들때 조현진 선비하고 내하고 맞짱을 만약에 뜨면 내가 주먹질을 아무리 휘두르고 칼을 잡아도 턱끝도 못 건드린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피하는데도 턱끝도 못 건드리고 그 사람은 나를 절대로 안 때리는 점에서도 턱끝도 못 건드린다. 근데 만약에 내를 때려가지고 몸에 상처를 했으면 경찰은 내가 칼을 달고 달라들었는데도 태권도 사범을 잡아가요. 이 법이 아주 이상한 것 같지만 당신은 태권도 사범 유단자가 되는데 저런 병신 같은 거 왜 싸웠냐 이래가지고 죄가 잡혀간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부딪혀가 깨지면 자동차 운전기사 잡아가지 자전거 운전기사 안 잡아가니까 저 멀리서가 부딪혔다 하더라고요. 이제 불합리한 같은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면 철학에서도 최고수쯤 되면 이 사람은 태권도에서 칼날이 들어오는데 5cm나 10cm까지도 충분히 피할 수 있고 손가락으로 쳐낼 수가 있다 이거죠. 상수쯤 되면 이렇게 못해가지고 자칫하면 사람 다치게 하죠. 마찬가지로 주역이나 나만 점이나 쳐주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사주나 보고 이거는 최고수가 아니다 이거죠. 상수나 하수 수준이다 이거죠. 당신들 그런지 절대 이거 내한테 공부 배운 사람 이거 절대로 하지 마라. 우리는 남의 문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는 사람, 돈을 주어도 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점치는 거 가르쳐 주면서 점 안 쳐줍니다. 제가 점치는 거 이렇게 뭐 요즘은 써주기 이거 대나무 가치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오뎅 꼬치를 갖고 사용하면 딱 좋습니다. 50개를 구해가지고 한 개를 딱 빼면 태극이죠. 그 다음 49개 잡고 막 가르치기 시작하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 정식으로 치면 한 30분 걸립니다. 그런데 가르칠 때는 그런데 제가 점을 안 쳐줍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늘 이야기해 주는 게 철학에도 하수가 되면 안 된다. 최고수의 경지까지가 아니면 최고수인 사람은 해서 안 되는 짓 안 한다. 그 예를 들면서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이 두 사람은 최고수인 줄 알았더니 상수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실에서 딱 빗나가는 거 아니면 이게 사실로서 확정될 수 없다 그러면 입 밖에 딱 안 내야 됩니다. 이 두 사람 입 밖에 내가지고 최근에 욕을 굉장히 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뭐 자한당 이런 거 상대할 때는 최고수의 수준이 아니고 상수나 하수라 정도 돼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었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이거 아니다. 이 사람들 이 수준까지는 안 갔다. 철학자로서 제가 볼 때는 학문하는 사람들 유시민이 굉장히 하수가 지금입니다. 너 그 수준으로 이때까지 떨어졌냐. 하여튼 그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원으로 이제 돌아가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자는 병이라는 이제 공 다음에 왕이 이제 천자고 옛날에는 주나라 때는 공이 지금의 킹인데 그 다음에 제고 벼슬이 바로 경입니다. 경인데 요 밑에가 대부죠. 공자는 대부까지 했는데 경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 이거죠.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그러니까 공자는 왜 안 했느냐.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태권도로 말하면 그냥 최고수 수준이다. 태권도 최고 수준 되면요. 칼 잡은 사람이 못 이깁니다. 칼날이 날라오는 거 10cm나 5cm 차이로 피해버린데 어떻게 그 사람은 칼로가 찌릅니까? 어설프게 칼 잘못 휘두르면 손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안 했던 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유진이나 이 작품에 나오는 준상이가 호텔에 두 사람이 같이 잠자면서도 육체적으로 범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작품 속에서 안 범합니다. 그게 이 작품을 처음부터까지 이끌고 가는 힘이고 플롯이죠.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게 플롯이 됩니다. 그럼 공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인을 주장하고 예를 주장하고 군자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거짓되게 절대로 살지 않는다. 인이라는 것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인자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 틀린 해석입니다. 이는 올바름입니다. 올바름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이쯤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논어를 가만히 읽었을 때요. 인을 인자함이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계속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신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 그러는데 남한테 인자하면 되는데 왜 자기 자신을 죽입니까? 올바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인다면 말이 되죠. 그리고 공자가 진정으로 인을 구하려고 해서 인을 얻었다. 구인이 덕이난 사람으로 누구를 잡느냐 하면 구인이 덕이난 사람을 기자, 비자, 비관으로 잡지 않습니까? 기자는 왕의 숙부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힐 정도로 됐죠. 끝까지 간하면서. 그리고 뭐 미자는 뭐 쫓겨나고 비관은 간이 잘라져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지 올바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지 남에게 어질게 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 틀린 겁니다. 그러고 어질다라는 말은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하면 크다, 착하다, 아름답다 등으로 사용, 6가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길다 이런 것도 됐습니다. 갑자기 이게 인하고 자자가 붙어버렸습니다. 이게 아마 일본에서 들어온 것도 좀 있고 그다음 조선에서도 좀 이런 글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차이나의 경우에는요, 이런 글자 안 나옵니다. 인자라는 글자 자체가 안 나옵니다. 차이나에서 제일 첫 번째 책은 아까 여기라 그랬습니다만은 이 책은 이제 만들어진 경위가 어느 나라 때 책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고 BC 한 5세기 정도로 잡습니다. 잡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여기라는 것은요 BC 3세기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이 뭐 주역이다, 계사전이다, 공자가 썼다거나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안 믿어줍니다. 뭐 계사전 12기 어쩌고 저쩌고 뭐 상이 어떻고 단전이 어떻고 전부 다 그때 썼다는 거 하나도 안 믿어줍니다. 그래서 주역 가르치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그 주역에 여기에 그 주석 붙이는 걸 공자가 붙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상당히 옛날 공부하는 분이고 현대 학자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일단 그걸 안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 이때부터 노노 이후에부터 한나라 때까지 책이요 제가 한 22권쯤 되는데 전부 다 합쳐봤자 많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글자가 200만 자입니다. 200만 자. 200만 자 좀 넘습니다. 제가 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뭐 사기, 뭐 춘추자전, 춘추, 뭐 공양전, 춘추, 공양전, 얘기, 주례, 그다음에 뭐 공례, 뭐 그다음에 여시, 춘추, 순자, 묵자, 뭐 맹자, 뭐 노자, 장자, 뭐 쭉, 뭐 회남자, 뭐 전국책 이런 책을 쭉 읽으면 이게 한 200만 자가 넘는데 200만 자 중에 인자라는 글자는 딱 3번 나옵니다. 그러고 인이라는 글자가 의자와 딱 연결되어 있는 것은 200번이 훨씬 넘습니다. 600번쯤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조선에만 이게 인자라는 말이 고전 데이터베이스에 6,000번이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다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인이라는 것은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지금 댁에 가셔가지고 노는 책 딱 펴놓고 인을 올바르다고 바꿔보십시오. 아, 이때까지 틀렸던 해석이 쫙 통합니다. 안 되던 해석은 이게 무슨 뜻인가 긴가민가 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인이라는 것은 올바른 것인데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것을 세상에 실천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겨울 연가에서 준상이가 유진이를 폭력적 방법으로 성폭행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 짓을 안 합니다. 이 책 가만히 너는 읽어보면 공자가 이런 말을 하죠. 겉은 뭐 굉장히 강한 듯 하면서 속이 부드러운 사람은 담을 뚫고 들어가는 도둑과 같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담을 뚫고 들어가는 도둑. 이 담은요 어떤 담이냐면 바깥에 있는 담이 아니고 자기 내면에 있는 담입니다. 내면의 담. 내면에 사 있는 담. 내면의 담. 자기 내면의 담이죠. 내면에 벽이 다 큰 게 있는데 이 벽은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주를 봐주면 안 되는데 남 사주를 봐주면 그 사람은 남을 뚫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점을 쳐주면 안 되는데 점을 치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지나가는 여인을, 저 여성을 만나면 저쪽에서 걸어오면 고개를 약간 돌려가지고 싹 지나갑니다. 그것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는데 굉장히 노력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제가 딸하고 같이 가는데 저쪽에 여성이 지나오는데 침을 흘리면서 내 쳐다보고 있다는 딸이 저를 얼마나 한심하는지 이걸 안 하기 위해서는 오는 순간에 제가 고개를 돌리는 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지나가요. 그런 식으로 늘 생활하고 뭐 여성하고
뭐 호텔에 같이 있게 됐던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손댈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자기 내면의 담을 이쪽 저쪽 뚫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자는 책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보면 일관되게 자기가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내지 않고 논어를 읽으니까 어떤 사람은 공자 욕도 하고 뭐 공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고 하는데,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겨울 연가에서 끝내 준상이가 유진이를 건드리지도 않고 자기가 이미 불치병을 앓는다는 것을 알고 가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동안 그렇게 티격태격하던 상혁이한테 모든 걸 맡기고 떠나버리죠. 이게 이제 감동적인데 제일 끝부분에서는 유진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1회에서 19회까지는 유진이가 좋아하는데 20회에서는 틀려물었다고 제가 보는데,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10년 동안을 준상이만 기다렸던 남자가 왜 유진이하고 상혁이하고 결혼해버립니까? 이거는 일관성이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가 이거 잘못 썼다고 제가 봅니다. 유진이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한 남자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혁이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죠. 미국에 따라가가지고 준상이가 병상에 죽더라도 옆에서 지키고 있어야 그게 일반적이죠. 하고 아마 여기에 계시는 여성들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자기 남편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수술을 받으러 간다. 그런데 나는 프랑스 유학하겠습니까? 한국 여성 중에 그런 사람은 아마 10명 중에 1명도 잘 없을 겁니다. 이거 마지막을 잘못 써버렸습니다, 이게. 이걸 뭐 작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실수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일본에서 이걸 용서할 수 없었는지 20회만 지들끼리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 유진이하고 배용준이하고 최지우를 따로 불러가지고 연사포 쓰고 결혼하게 하는 걸로 끝을 내는 게 보고, 아, 저 사람들 이게 원리적으로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그럼 역시 우리가 공자로 돌아가 보면 공자는 죽는 날까지 벼슬하는 것은 중시하지 않고 벼슬이 아닌 걸 바랐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인물이 최근세사에서 김지아 아닙니까? 아이 나 이 사람 왜 우리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했는지. 당신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이 박근혜 지지해버렸다는 그 짧은 기간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잘 알지 않습니까? 박근혜 그 노래. 뭐 지금도 마루미에는 피고 있겠지 루루루루 하는 그 노래 있죠. 그 노래가 누구를 모델로 했느냐? 김지아를 모델로 했습니다. 예, 이거 김지아를 모델로 한 거고, 이 글에 가사를 쓴 사람이 김지아하고 서울대 미학과 다니던 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가슴 아프게 우리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우리는 어느 날 아침 사랑하는 애인을 잃어버렸죠. 그 김지아만 생각하면 속상하고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김지아는 그냥 그대로 자기 모습 지켜줬더라면 이 겨울 연가 20회처럼 이렇게 안 되었는데, 그래서 공자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제 거기에서 제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자의 삶 전체를 보면 공자가 이 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왔을 때가 거의 뭐 67살 때다 이런 말 때죠. 73살에 돌아갔었다. 74살 갔을 때라는데요. 여기에서 3, 4년 뭐
얼마 살지 않는 기간 동안에 공자가 유일하게 썼던 것은 악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바로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고 뭐 시경을 썼다, 서경을 썼다, 주역을 썼다 이건 논어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악을 썼다. 그렇게 음악을 정리했다.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아주 묘하게 그때 노나라의 최고가 임금은 애공이었는데 이 사람은 바지저고리였고 실제로 최고는 개강자였지 않습니까? 개강자가 집정관이었는데 그런데 논어 속에 개강자는 아주 이상합니다. 공자의 꾸지람을 가장 크게 듣죠. 뭐 이러이러해서 뭐 도둑질하거나 뭐 나쁜 놈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막 불같이 화를 내죠. 니는 임마 정치하겠다는 자식이 왜 사람부터 죽이려고 해? 야씨 웃기는 놈이 이렇게 막 대놓고 욕을 하죠. 세상에 그 나라의 최고 실권자인데 그렇게 대놓고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그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니 나이 자식아 도둑질 하지 마 이렇게 다 이야기하죠. 아 이게 도대체 본에서 가장 호된 꾸지람을 듣는 사람이 개강자인데 그러면 개강자하고 공자는 그만큼 친했다는 거죠. 개강자는 공자를 스승으로 모신 사람이죠. 스승을 경으로 앉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내 공자는 거절했다. 이게 논어 속에 숨겨져 있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저 공자는 경이 되고 싶어가 몸살 났는데 끝내 못됐던 사람이다 이러는데 제가 그 이상한 말에 대해서 아까 그 사주를 굉장히 잘 본다는 제자가 그만하길래 그 친구가 내 강의를 들으면 또 실망하겠는데 선생님이 왜 자꾸 내를 자꾸 씹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2달 전인가 저 경북 영주에 거기에 산골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찾아와가지고 내한테 인사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도 뭐 좀 많이 좋아하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어 보면요. 공자가 벼슬을 3번이나 버린 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미자편 18편 미자편에 개환자 개강자의 아버지죠. 개환자가 노나라의 여학사를 받아들이고 3일 동안 조정에 나오지 않자 철안의 길로 떠나버렸죠. 이게 한 번이고 두 번째는요. 위영공이 공자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진치는 법을 묻습니다. 문진합니다. 그럼 공자가 위영공이 천하를 올바르게 다스릴 생각은 없고 부국강병을 하려고 마음먹는구나 이러면서 나는 제사 지내는 거는 배웠지만 전치는 것은 모릅니다 이라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거짓말인데 공자는 뭐 자기 자신이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공자의 제자들은 요새 표현을 하면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이것도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어떻게 전쟁의 신이냐면 공자의 제자 중에 염유하고 번지가 강대국 제나라를 격파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자의 제자 중에 유약이라는 사람이 금방 지 이름에다가 자자를 붙이는데 유자라고 하는데 유약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최강대국 요 앞에 그 당시 강대국은 아무도 제나라, 초나라, 오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 뭐 한 이런 정도의 나라인데 오나라 무슨 뭐 5월 동주가 어쩌고 뭐 나오는 그 강대국 있지 않습니까? 그 최강대국일 때 이걸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노나라를 범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완전히 괴멸시켜 버리는데 이거 역시 공자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가 유명해지죠. 이미 이 시기는 도덕에 의한 정치, 예약 정치 시대는 넘어가고 부국강병을 추구하던 시대였는데 부국강병을 추구하던 시대에
공자의 제자가 막 맹활약을 해버립니다. 공자는 전쟁 치지 말았고 자꾸 말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힘이 있는데도 위 영공이 그걸 물으니까 아 나는 모릅니다 하고 또 떠나가 버리죠. 이때도 뭐 맹자 같은 책 같은 데 보면 뭐 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공자 같은 경이라는 거 준다고 받습니까?